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우리 남편이랑 잤니? 잤어? 나 소변 검사 못해. 어디 경찰한테 야부리를 털고 있어. 잠깐, 대통령 찬스 쓸게요. Are you still 약 처먹고 운전하고 있어? 어? 야, 그냥 사람을 써란 말이야, 오케이? 돈도 많은 놈이 왜 그러고 사니? 2026년 3월 27일 엄청난 인물의 사진을 담은 뉴스가 미국 매체에 도배가 됩니다. 자, 이 사진의 인물, 무슨 열대다습 지역 장기 밀매업자처럼 생겼는데 이 인물은 다름 아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스포츠 스타,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 사진입니다. 머그샷을 찍었다는 것은 뭔가 사고를 치고 경찰에 입건이 됐다는 말인데 그 다음 사진은요, 미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또다시 타이거 우즈를 전 국민적인 조리돌림 메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 바로 이 사진, 차량 전복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전복 사고. 아니, 더스티야. 미국 사람들 참 이상하네. 차량이 전복됐으면은 아이고 큰 사고 났네. 타이거 우즈 씨 몸은 괜찮나? 그거부터 걱정을 해야지. 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같은 위대한 인물로 장조림을 만들고 자빠졌냐? 메추리 알이냐? 하시겠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이 타이거 우즈의 사고를 곱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필드 위에서 보여준 화려한 커리어와는 정반대로 필드 밖에서는 수없는 아랫도리 관리 소홀 문제를 포함해서 충격적인 스캔들과 상식 밖의 행동을 아주 주기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보여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어쩌다가 미국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 오늘은 골프의 황제, 바람의 황제, 뒤집기의 황제, 타이거 우즈의 꼴통 서사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거 우즈는 1975년 12월 30일생으로 올해로 5학년 1반입니다. 이게 활동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양반이 나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도 사실상 5학년 1반입니다. 아직은 5일 청춘입니다. 예. 이 양반이 캘리포니아 LA 교외 지역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동네 출신이에요. 여기가 좀 괜찮아요. 사이프러스라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면은 사실 밑돌새와는 달리 은행 통장이 촉촉한 우리 한인 교민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거든요. 애너하임 쪽 거기 좀 많이 살아요.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이프러스 이 동네는 뭐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유층은 아니야. 적어도 타이거 우즈가 클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LA로 출퇴근하는 중산층 사람들이 사는 동네 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가족은요, 방 3칸짜리 단층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타이거 아버지 얼 우즈 있죠. 얼 우즈 아재는 사실 귀신 사돈 8천도 때려잡는다는 그 무시무시한 미국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중령 출신이었습니다. 이 양반 전투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리고 타이거 우즈 엄마는 사와디캅, 까꿍깍, 짠차뿌 막막, 그죠? 태국 출신 쿨티다 우즈라는 아지매였어요. 일단 타이거 아버지가 육군 중령의 베트남전 참전해가지고 또 분자를 또 잡수신 짬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군인 연금이나 군무원 그런 월급을 그런 대로 촉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거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요 집안 살림에 골프를 시킨다? 이거는 일단 가랭이가 찢어지는 등골이 뽑히는 그런 테크예요. 왜냐? 여러분들 아무리 미국이 땅이 넓고 골프가 한국보다 훨씬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는 골프입니다. 심지어 그냥 취미로 공을 까는 게 아니고 엘리트 코스로 시키고 싶다? 이거는 웬만큼 사는 집 아니면 꿈도 못 꿔요. 일단 제가 미국 골프 시설을 급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잠시 한번 닦아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급떨어지는 클래스가 바로 뮤니시폴 퍼블릭 골프장이에요. 퍼블릭 골프장. 말하자면은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설 놀이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설 골프장은 잔디 상태나 그런 거 기대하고 하면은 빰 따고 촉촉하게 털립니다. 예. 벙커랑 필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공터에 사로 몇 개 박아놓고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0불이나 50불 사이에 돈을 내면은 골프공 자판기가 공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은 문민정부 때 만들어진 산전수전 다격근 플라스틱 소쿠리가 있거든요. 그 소쿠리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로에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공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딱 까는 거예요.
이런 공설 골프장은요, 그냥 사실상 뭐 골프 연습도 연습이지만은 그냥 친구들이랑 맥주에 핫도그 간단하게 때리러 오는 그런 위주고, 사실상 와이프 잔소리 피하려고 아침 일찍 출근 도장 찍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이거는 와이프 잔소리를 패시브하기 위한 그런 건수입니다. 예, 그 돈 얼마 안 내고 그냥 공이나 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티어가 동네 리조트예요. 예, 자, 동네 리조트 퀄리티도 그 동네 땅값이나 경제적 위험에 따라서 제각각이고 클래스가 다 다릅니다만은 무조건 18만 원부터 꼽고 게임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런 데는 당연히 시설도 괜찮고 평일 아침 점심 시간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유지들이 있죠. 동네 유지들 중에서도 약간 급낮은 유지 행님들이 있거든요. 그 양반들은 이런 식으로 소파 이런 데 있죠. 소파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335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텃세를 부리면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밑돌쇠 같이 족보 없는 애들이 쓱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보던 놈인데 하면서 견제의 눈초리를 날리는 뭐 대충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네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평일 점심시간 전후로 주식하는 젊은 친구들 있죠. 아니면은 금수저 아들내미들,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양반들은 아침에 시장 열렸을 때 얼마 좀 땡기고 기분 좋게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공도 까고 부자들끼리 이런저런 저그들만의 재밌는 이야기를 오손도손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죠. 세마이 프라이빗 골프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돈이 많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그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공을 깔 수 있는 데인데 일반인들이 미리 예약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의 골프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진짜 돈 있고 점잖은 양반들이 오기 때문에 의외로 또 텃세는 없답니다. 예, 그래서 뭐 골프장에서 앵간히 잘 알아서 걸러내겠지 싶어가지고 그 양반들은 이제 텃세 같은 건 없는데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셉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이나 초호화 폐쇄형 클럽 이런 데인데 뭐 말아라고 이런 데 있죠. 말아라고 그 트럼프가 공 까는 데 있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 까는 데처럼 폐쇄형 클럽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데 나는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자세한 썰은 내가 못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은 골프장에도 티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타이거 우즈 아버지처럼 자식들 골프 시키는 거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왜냐? 골프 프로가 되려면은 전국 단위 주니어 대회 성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회를 돌아다니려면은 부모가 동행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비행기 값, 호텔 숙박료, 경비, 식비, 뭐 웬만한 초특급 신동이 아니면은 스폰서도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부모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회를 뭐 그냥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가비만 대회당 보통 200만 원 돈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1년에 10개 대회 정도 돌고 나면은 순수 경비로만 1억 5천, 2억이 그냥 살살 녹아내려요. 그리고 뭐 개인 레슨 받으려면은 전 프로 선생님 초빙해가지고 또 돈을 또 오지게 달아드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피트니스 트레이너 선생님, 뭐 코스 전략 짜주는 케빈 초이 프로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돈 먹는 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이거 우즈가 중산층이라고 해도 그냥 대충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하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 중산층 재력으로 골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 세상에서는 완전히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골프 쪽에서. 게다가 당시 골프가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70년대, 80년대에 감히 흑인 플러스 아시아인 혼혈이 골프를 한다?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건 뭐냐?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한국에도 여러분들 저쪽에 포천이나 철원 이런데 군부대 주변에 가보면은 뭐 연대장들, 사단장 같은 그런 군 간부 관사가 있고 관사에서 쭉 들어가면은 산 쪽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계곡 이런데 직업 군인들 휴가 목적으로 만든 별장이나 계곡 같은 게 막 있거든요. 그 군인들 그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군인들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타이거 아버지가 해군 골프장이죠. 미국은 해군 골프장도 시설이 허들덜하거든요. 타이거 아버지가 해군 골프장을 거의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가 골프 광이었는데 타이거가 태어난 지 10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젖병 대신 골프채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살 때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코미디언들이랑
골프 퍼팅 대결을 벌일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뽐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타이거 우즈 훈련도 특수부대식으로 굉장히 빡세게 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라는 조직은요, 일 처리하는 거나 어떤 생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의 어떤 그 일 처리가 가득한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애기 훈련을 시키는데 스윙을 까는데 일부러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은 찍찍이를 이런 식으로 붙였다가 떼거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고 아니면은 쌍욕을 갈기거나 하면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마치 무협지에 나올 법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거는 11살에 이미 아버지를 넘어섭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타이거 우즈와의 골프 대국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신동이었어요. 그런 뛰어난 실력에도 유생인종이 백인들 전유물인 골프계 엘리트 코스를 파는 거는 여러분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들어가고 전국대회 아마추어 챔피언 3연패를 하면서 그야말로 아마추어 무대를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20세의 젊은 나이로 프로에 입문합니다. 프로로 입문하는 동시에 당시의 혁신과 변화의 상징 나이키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백인스러운 스포츠인 골프에 흑인이 두각을 보인다? 이거는 딱 나이키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5년간 4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가방을 전달하면서 나이키 스폰서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프로 데뷔하고 바로 다음 해인 97년에 골프계의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 대회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마스터즈 토너먼트에서 2위랑 자그마치 12타 차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21살 최연소 우승을 손에 쥡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사실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 후로 메이저 대회 4개 연속 우승에 이름하여 타이거 슬램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70개가 넘는 PGA 타이틀을 쓸어 담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내는데, 아니 여러분들, 타이거 우즈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넘사벽이니까 아예 주최 측에서 코스 규격까지 바꿨어요. 이 전 세계 모든 스포츠 통틀어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스웨덴 모델 출신 엘린 노르데그렌이라는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플로리다 저택에서 살면서 형이 그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었어 의 표본이 되면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높은 고점만큼 그 추락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 추락의 이유는 바로 호랑이 힘이 솟아나는 주체할 수 없는 타이거의 아랫도리 때문이었습니다. 자, 타이거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욕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유산소 운동에 대한 욕구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스 생각, 마트에 가도 야스 생각, 길을 걸어가다가 야스 생각.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골프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네 마트 계산 도와주는 캐시어 언니들에게도 껄떡거렸어요. 여기저기 다 껄떡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타이거 우즈가 당시에 시즌을 치르는데 클럽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이트클럽. 이때 당연히 타이거는 유부남이었어요. 그런데 유부남이 클럽에 왜 가느냐? 뭐 당연히 여러분들 미돌세 같은 학고방이나 뭐 일반인들이 무슨 뭐 비즈니스차 클럽에 간다고 하면은 와이프들이 오빠가 거길 왜 가? 하면서 의심의 그 개겐 프레싱을 오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타이거 우즈 같은 거물급 스포츠 스타들은요. 일단 스폰서 업체나 거물급 인사들끼리 일적으로 클럽 이런 데서 한 잔을 말아먹고 한다는 거죠. 아이 사장님, 오늘 제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넉마가 될 때까지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영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가 뉴욕에 있는 클럽에 출근을 했는데 어떤 여성이 타이거에게 접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프로님. 레이첼입니다. 혹시 언론 쪽 잡음 없이 조용히 재미 좀 보시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풀코스로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쪽 최고급 나이트에서 VIP를 관리하는 호스티스가 접근을 한 겁니다. 이런 호스티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평생 이슬만 먹고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호스티스들이 뭐 하는 언니들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VIP 호스티스 언니들이 뭘 하냐면은 유명인들이 이제 클럽에 갈 때는 정문으로 안 들어갑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VIP용 문이 따로 있어요. VIP 접대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명인들이 클럽에 올 때 사생활 보호도 해주고 아가씨들도 주선해주고 뭐 그런 마담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는 또 그쪽 일하는 남자들도 주선해주고 뭐 그런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이거는 다른 언니들보다도 이 레이첼 언니한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여자들보다 그쪽이 더 끌리는데 하면서 80년대식 뻐꾸기를 오지게 날린 거예요. 80년대식 플러팅을 오지게 날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타이거가 대회를 치르는 중에 플로리다 올란도 별장에서 혼자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회 중에 쌓인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차있던 타이거는 레이첼에게 연락을 또 때립니다. 연락을 받은 레이첼은 뉴욕에서 올란도로 바로 날아왔어요. 비행으로 한 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둘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타이거는 당연히 유부남 신분이었죠. 자, 이런 불륜 사실이 더 충격적인 건 와이프 엘린이 당시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타이거가 올란도에서 레이첼을 호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산소 운동 회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첼과 타이거는 그런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대담하게 야스 회동을 가집니다. 타이거에게 레이첼은요, 여러분들 마치 5분 대기족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거가 국내에 있던 외국 일정을 소화하던 간에 호출만 하면은 바다 건너서라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때는 2009년 11월 중순 타이거가 호주 마스터즈 대회를 치르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쿨타임이 또 꽉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외 없이 레이첼 찬스를 씁니다. 타이거가 전화 한 통을 하자 레이첼은 무려 뉴욕에서 멜버른까지 28시간을 비행을 해가지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멜버른 공항 밖을 나오는 레이첼. 그런 레이첼이 준비된 차량 위로 올라타는 그 장면을 20m 거리의 차량 안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호텔로 향하는 레이첼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한 레이첼이 차량에서 내리니까 레이첼을 미행하던 이 의문의 남자는 흡족한 미소를 띠면서 그녀를 뒤쫓습니다. 자신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레이첼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사실 타이거가 사람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레이첼의 방을 밑에 층에 따로 잡아줬는데 레이첼이 짐도 안 풀고 바로 다이렉트로 타이거의 방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타이거의 방 앞에 도착한 레이첼이 노크를 하는 순간 타이거 우즈와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 온 겁니까? 타이거는 유부남인데 왜 방에 들어가는 거죠? 배달의 부족인가요? 갑자기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첼은 오히려 굉장히 대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류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레이첼은 기자들에게 아주 화끈한 선물을 던져줬습니다. 대충 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플로리다로 돌아온 타이거 우즈. 그리고 갑자기 타이거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이 타이거 씨. 보니까 아주 재미나게 사시더라고. 긴 말 안 합니다. 저희 쪽에 이미 기사 작성이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기사 뿌릴 거예요. 뭐 그렇게 아시라고요. 예, 아시겠죠?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입금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신한은행, 그죠? 07-3333-6969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예요, 타이거는. 그런 식으로 똥줄이 탄 타이거는 와이프 엘린한테 먼저 선수를 칩니다. 와이프가 알기 전에 자기야, 그 레이첼 실장 알지? 내가 전에 마케팅 관련해서 같이 미팅 좀 다닌 거
그거 가지고 찌라시에서 내가 바람을 폈다는 그런 헛소리 기사를 낼 거라고 하거든.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알았지? 자기야, 나 믿지? 그 레이첼 실장 그냥 우리 일적으로 몇 번 만난 거 가지고 찌라시에서 내가 바람을 핀다는 그런 헛소리 기사를 낼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지 마. 알았어? 알았지? 자기 나 믿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미 레이첼이랑 입을 맞춘 다음에 작전을 짠 다음에 엘린이랑 같이 레이첼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3자 통화를 하면서 엘린을 안심시킵니다. 레이첼 실장, 지금 내가 스피커폰으로 우리 와이프랑 같이 통화 한번 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그냥 일적으로 만났잖아, 그지? 우리 일적으로 같이 아는 사이잖아, 그지? 그래요. 우리 일적으로 만났는데 기자들이 계속 루머를 퍼뜨리려고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다음 날이 미국의 명절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이. 그 전날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린 아지매 같은 경우에 소박하게 40억짜리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타이거 우즈 와이프가. 근데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엘린은 나름대로 또 시어머니랑 가족들 맛있게 먹일 그런 음식을 직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트로 직접 행차를 해요. 이런 부자들은 다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날에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 미국 마트 계산대 옆에 보면은 찌라시 잡지 미디어가 쫙 이렇게 식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와이프 엘린도 마트 계산대에 서서 이게 막상 이거를 보니까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통 불륜 소식을 담은 기사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막상 이런 게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제 막 둘째를 출산해가지고 직감력 스탯이 지붕을 뚫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엘린이 한번 읽어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잡지에 실린 기사를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해요. 그런데 이거 허위 기사치고는 야스 회동이나 후기가 너무 세세하고 자세했기 때문에 엘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남편을 정황만으로 담글 수가 없으니까 큰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용히 복수의 골프채를 닦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상다리가 호와지게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시어맛이 그러니까 그 타이거 우즈 엄마도 백인 며느리 음식이 입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백인 며느리 맨날 샌드위치 쪼가리만 만들다가 각 잡고 열심히 요리를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주고 한 접 하고 있는데 옆에 타이거 우즈는 칠면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귓구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가시방석으로 앉아서 먹다가 일단 무사히 저녁 식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타이거 우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자기 불륜 기사로 떠들썩한 상태에서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불면증 때문에 처방을 받았던 수면제를 털어먹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완전히 떡실신이 된 상태로 타이거 우즈는 잠에 빠지게 됩니다. 타이거가 깊은 잠에 빠지자 누군가가 침실로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엘린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읽은 기사가 이틀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엘린이 타이거 머리맡에 놓여진 폰을 집어듭니다. 그런데 수많은 통화 목록의 번호 중에 번호 딱 하나가 이름으로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린의 직감으로 그 번호를 향해서 타이거인 척 문자를 보냅니다.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볼까? 발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자기야?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순간 빡이 친 엘리는 바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바로 레이첼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우리 남편이랑 잤니? 잤어? 너 죽여버릴 거야. 당황한 레이첼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깊은 잠에서 유유히 바다 안에서 수영을 하던 타이거 우즈. 그런데 갑자기 꿈속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운석이 파파파파파파팍 떨어지는 거예요. 퍽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결에 들리는 소리. 야 이 새끼야 일어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운석이 퍽 떨어지는 거예요. 가까스로 눈을 떠가지고 현실로 돌아온 타이거는
옆에서 격분을 토하고 있는 엘린이 자기 등짝의 내구성 테스트를 야무지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운석이 와이프가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리저리 야부리를 털어대던 타이거는 상황이 여유치가 않으니까 황급히 맨발로 집을 뛰어나와가지고 캐딜락 SUV에 올라탄 다음에 허둥지둥 시동을 겁니다. 아니 캐딜락 같은 고급차 시동이 그날따라 또 안 걸려. 해가지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확인하니까 엘린이 골프채를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골프채를 들고 야 이 새끼야 넌 인간전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타이거가 전속력으로 페달을 빽 밟았어요. 빽 밟았어요. 근데 타이거가 아까 수면제를 먹었잖아요. 수면제 기운으로 해롱해롱하고 있었는데 빽 밟고 가는 거예요. 빽 밟고 가는데 꽝! 옆집 소화전하고 나무를 바박 차례로 들이받고 차량이 반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도주 2초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를 주체 못한 엘린이 반파 상태가 된 차 쪽으로 골프 카트를 타고 따라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골프채로 차량 뒷창문 있죠. 차량 뒷창문을 퍽 치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입니까? 퍽 치면서 박살내면서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푸닥거리의 장면을 이웃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사고는 모든 매체를 도배하게 됐고 하루아침에 타이거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이거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스트리퍼 언니들, 12% 언니들, 마트 아지매들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14명이 넘는 여성들이 타이거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껄떡거렸으며 심지어 야스 회동을 가졌다고 폭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월요일 아침 10시 반 농협처럼 불티나게 번호표를 뽑고 타이거와의 야스 회동에 대한 그런 썰을 풀기 위해서 찌라시 미디어와 미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타이거가 자기 신혼집, 교회 주차장, 때랑 장소 가릴 것 없이 막 유산소 운동을 시도 때도 없이 진행했다는 그런 남사스러운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중 한 언니는 타이거가 새벽 2시에 같이 유산소 운동 맛깔나게 끝내고 그냥 타이거가 근처에 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있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그거 7,000원짜리 한 쪼가리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재력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짠돌이였다는 폭로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는 타이거 우즈가 무슨 신한 염전인 줄 알았답니다. 엄청 짠돌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은 운동선수로 돈을 제일 잘 버는 양반이 새벽 2시에 유산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GS25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이고 보낸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비슷한 타격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거한테는 심각한 야스 중독이 있는 겁니다. 임마는 꼼지락거리는 아랫도리가 아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타이거 우즈는 성중독 치료센터에 입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독 치료센터에서 엘린과의 결혼 생활 중에 무려 120명이 넘는 언니들과 유산소 운동을 해왔다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는 루머가 120명이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120은요 여러분들 게임에서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타이거 우즈의 이미지는 나락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동행해왔던 스폰서들까지 차례로 손절을 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타이거는 엘린 와이프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했던 계약서를 수정을 하고 막대한 금액으로 엘린의 상처받은 마음을 급히 금융치료로 봉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린 입장에서 같이 살면서 금융치료를 받느니 이혼하고 자유롭게 금융치료를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엘린 입장에서는. 그래서 타이거는 이혼 위자료로 엘린에게 1,400억을 입금시키고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0년 8월 이혼을 하게 됩니다. 1,400억. 여러분들 1,400억.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던 국민 영웅 타이거 우즈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새벽 3시 한사는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한 도로에 검은색 벤츠 차량 타이어 2개가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찢어져 있는 상태로 퍼져 있었고 방향 지시등만 깜빡깜빡거리면서 갓길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도착한 경찰이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데 운전자가 아직 차 안에서 해롱해롱 인사불성으로 앉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경찰관이 문을 열고 운전자를 흔들어서 깨워보는데 그 운전자는 다름 아닌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LA에서 오는 중이에요. 아니 선생님, LA는 저쪽 대륙 정반대에 있는 동네인데 여는 플로리다입니다. 한번 밖으로 나와보세요. 완전 마시간 타이거의 모습이 수상했던 경찰관이 타이거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에 일직선으로 걸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타이거는 새벽 2시 홍대 놀이터의 모습처럼 휘청휘청거렸어요. 근데 또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술은 안 마셨네? 알고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수술. 척추 융합 수술이라고 뼈랑 뼈를 강제로 이어붙이는 수술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허리를 쓰고 다니니까 허리가 남아날 리가 없죠. 아무튼 허리 수술을 받고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이 양반이 진통제를 매일 틀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약발이 안 받으니까 바이코딘이나 딜라우디드 같은 그런 각성제 같은 그 진통제 있죠. 그거를 때리고 그 다음에 불안 증세로 처방받은 자낙스 그리고 오랫동안 복용해온 그런 수면제 앰비언 있죠. 이렇게 진통제, 안정제, 수면제를 다 같이 폭탄주로 말아서 때리니까 이거는 정신머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약물 폭탄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니까 또 사고를 낸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 생명까지 해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타이거가 경찰서에서 찍은 머그샷이 쫙 퍼졌는데 보면은 눈가리가 완전 맛이 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타이거는 약물 운전 2관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1년 2월 23일 오전 7시에 타이거 우즈가 LA 별장을 나서는데 엄청 서둘러야 했어요. 왜냐? 미국에는 아침에 이제 스포츠 관련 TV쇼가 많아요. 그래서 타이거가 골프 관련 아침 TV쇼 촬영이 있었는데 LA 쪽은요, 여러분들 한 오전 7시 반만 돼도 출근 시간 딱 걸려버리면은 그대로 도로에 갇혀버립니다. 바로 주차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케줄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허겁지겁 당시 LA 일정 때만 운전하는 그 제네시스 GB80 SUV에 딱 올라타가지고 급한 마음에 또 속력을 올려요. 그리고 요쪽 LA 근교 쪽에 있는 롤링 힐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롤링 힐즈. 아니 동네 이름도 롤링 힐즈. 굴러다니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르는 언덕.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이지만 여기 고바위입니다. 지금 고바위 위에서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여기서 속도 제한이 45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치면은 이제 72km거든요. 속도 제한이. 여기는 평소에 브레이크 사고나 과속이나 뭐 이런 거 사고 다발 지역으로 유명해요. 근데 타이거가 지금 늦어가지고 제한 속도 지금 45마일짜리 도로에서 87마일로 밟고 있었어요. 140km를 쳐 밟고 있었어요. 영광의 레이스입니까? 루이스 해밀턴입니까? 뭐 카트라이더예요? 혼자 분노의 질주를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140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구비진 구간에 갑자기 차가 통제력을 잃고 흔들립니다. 다다다다다 흔들리면서 다다다다 떨리면서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끼익! 굉음과 함께 팍! 중앙분리대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팍! 튀어오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계속 굴러. 참나무 가로수를 뿌리채 뽑을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구르다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국에 언덕 밑에 처박혀요. 쿵 처박혀요. 그래서 차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뽀개진 상태였는데 이 정도 큰 사고면요, 여러분들 운전자는 이미 로그아웃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타이거는 살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강이 뼈나 종아리뼈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에서 뼈 조각조각을 나사랑 핀으로 고정하는 그런 대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때 여러분들 아니 저렇게 큰 사고가 나고도 타이거가 살아있다는 거는 현대 제네시스 차를 워낙에 뗀뗀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네시스의 공이 크다고 이런 간접적으로 이제 홍보가 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약물 운전 여부를 캐물었어요. 그런데 당시 경찰이 기소도 안 때리고 혈액 채취도 안 하고 약물 검사 진행도 안 했어요. 경찰이 엄격하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단순 과속사고, 과속사건 종결 처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론이 엄청 안 좋았어요.
전형적인 LA식 연예인 뒤봐주기 물방망이 수사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뒷구멍으로 나왔으니까 타이거가 이미지는 더 심대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타이거 우즈는 이 사건으로 약물 운전 3관왕에 등극합니다. 정황상. 정황상. 그리고 2026년 3월 27일 오후 2시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 그러니까 타이거가 살고 있는 저택에서 가까운 왕복 2차선 좁은 주택가에서 랜드로버를 끄집고 임마가 또 과속을 쳤어요. 과속 스캔들입니까? 차태현이에요. 또 과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이제 과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선곡을 또 바꾸려고, 노래 선곡을 바꾸려고 운전 중에 또 폰을 봅니다. 노래 선곡 바꾸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미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였어요. 반대 차선에서 트럭이 오는 걸 확인하고 어이구 씨 뭐고 이래갖고 급히 핸들을 꺾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랜드로버 우측 앞범퍼가 마주오던 트럭 뒷부분을 강력하게 팍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균형을 잃고 끼익 미끄러졌어요. 그런 다음에 갓길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반대편 트럭 운전사는 다친 곳이 없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놀라가지고 땅에 뒤집어져 있는 랜드로버 쪽으로 뛰어가가지고 운전자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회진 타이거 우즈인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웃잖아 가가지고 봤는데 타이거 우즈네? 그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또 뛰어왔어요. 근데 타이거를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맛이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초봄인데 무슨 육수를 막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리가 완전히 동태 눈가리처럼 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도 느릿느릿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주 측정기를 들이미는데 띠딕 수치는 또 0이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약 기운이 혈관에서 촉촉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는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센터를 딱 가보니까 진통제 2알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 약물 복용 상태, 운전 불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또다시 타이거는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압송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네는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바로 체내 약물 성분 확인에 들어갑니다. 어이 우주씨, 저쪽에 소변통 들고 소변통 들고 저쪽에 코너에 가가지고 오줌 담아와. 오줌 담아오라고. 통에 줄줄 흘리지 말고 골프 황제니까 궤적 계산 잘해가지고 조준 잘해가지고 깔끔하게 담아와서 그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말지. 이 새끼가 약 때리고 운전 취해놓고 뭐 잘했다고? 오줌 담아와 임마. 너 돌았어? 어디서 반말이야? 강 소장 됐구나. 나 소변검사 못해. 이 양반이 여가 뭐 LA 다저스인 줄 아나? 막 쳐돌았어요? 어디 경찰한테 야부리를 털고 있어. 빨리 오줌 담아오세요. 어이. 잠깐 대통령 찬스 쓸게요. 대통령 찬스를 쓴답니다. 소변 검사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친하게 지냈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인 찬스를 쓰려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뭐 형 나 됐어. 또 약 때리고 운전하다가 나 사고 냈어. 나 좀 도와줘. Hey Tiger, are you still taking drugs? Are you still 약 처먹고 운전하고 있어? 야, 그냥 사람을 쓰란 말이야, 오케이? 돈도 많은 놈이 왜 그러고 사니? 쓸 때는 좀 쓰란 말이야, 오케이? 야, 형이 맨날 게임값 내주니까 너는 그런 데도 돈 안 쓰는 거냐? Are you still driving? You're in total disaster. Can you believe that? You're such a disgrace, but let me tell you this, right? I will have a chat with Governor Ron DeSantis, okay? 야, 형이 주지사한테 전화 한 통 돌릴게. Ron DeSantis, okay? Ron DeSantis 전화 한 통 돌릴게, okay? 야, 근데 형 요즘 형도 분위기 안 좋아, okay? 그래서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바로는 못 빼줘. 일단 유치장에서 복숭아 벌리고 검사 받고 철장에서 벽 보고 가지 잡고 반성 좀 해야 할 거야, okay? Can you believe that? 야, 기사를 좀 쓰라니까. 뭐 대충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대화가 오고 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황상이니까. 야, 형 이란 쳤다가 지금 벌집 건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뭐. 근데 타이거는 끝까지 소변 검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법에 따라 가지고 복숭아 검사까지 깔끔하게 끝내고 8시간 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다음에 보석금을 찔러내고 풀려납니다. 이로써 차량 전복 2회 포함해서 정황상
약물 운전 사관왕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2026년에 마스터스 대회 복귀를 천명했던 타이거 우즈는 대회 복귀를 철회하고 골프팀 단장직도 박탈당하게 되면서 그간 골프로 쌓아온 명예가 와르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약물 운전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이나 적발이 됐다는 거는 그동안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만 수도 없이 약을 처먹고 운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안 걸렸다 뿐이지. 재수 없었던 게 4번이다 뿐이지. 아니, 돈도 많은 양반이 개인 기사를 쓰면 될 것을 꼭 지가 운전대를 잡고 분노의 질투를 찍어야 싶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정신머리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미국 문화상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는 거는 독립성이나 자유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근데 타이거 이 양반도 직접 운전을 못하는 거는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운전대를 계속 잡으려고 생난리 2단 옆차기를 차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자유를 뺏을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과거의 행적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인들의 조롱과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타이거 우즈의 인생과 화려한 약물 운전의 역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